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농사 짓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운송비 부담이 내륙보다 훨씬 큰 데다 경사지에서의 영농 활동에도 한계가 따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는 조건분리 직불제를 통해 이런 지역의 농민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공익직불제가 출범하면서 조건분리 직불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는데요. 이에 도서 산간 농민들을 위한 직불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대상에 조건분리 직불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기존 직불제들을 통합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직불제가 쌀의 과잉 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 농가 및 타작목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전망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익직불제 설계 과정에서 조건분리 직불제가 논밭 직불제와 통폐합돼버렸다는 점입니다. 조건분리 직불제는 도서지역, 산간지역 등 영농 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가진 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논밭 직불제에 비해 더 높은 단가를 적용받습니다. 도서 산간지역 농민들은 조건분리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일원화되면서 열악한 영농 환경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건분리 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 경영비가 일반 지역보다 훨씬 높아 영농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농 자재가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만들어지고 다시 그게 제주도 오는 입장에서 유통비가 일단 비싸기 때문에 농약값, 비료값, 자재값 모든 게 다 기본적으로 1.5배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높아요. 이에 국회에서 조건분리 직불제를 되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 경사지와 섬 등 조건분리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조건분리 직불제를 도서지역과 산간지역의 특성에 맞게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 지원 대상에 도서지역의 해상운송비 등 추가적인 유통비용을 고려한 운송조건 분리지역 직접 지불제도와 산간지역의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등을 고려한 경작조건 분리지역 직접 지불제도를 포함토록 한 겁니다. 위성곤 의원은 국가의 책무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고려하면 조건 분리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이 당연히 지원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업을 이어가는 도서 산간 지역 농민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얼마 전 장마와 태풍으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자 많은 언론들이 배추값 상승을 보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상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농가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가들은 올해 김장 수요마저 줄어들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소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용 가을 배추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하가 시작된 가을 배추의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6.3% 증가했고 기상호조로 생산량 역시 지난해보다 16.8%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배추 도매 가격 전망치를 살펴보면 다음 달에는 포기당 평균 2,066원, 12월에는 평균 1,700원으로 전망돼 전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가을무 역시 도매 가격 전망치를 살펴보면 다음 달에는 평균 1,083원, 12월에는 1,266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대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고추값은 강세를 보여 소비자들의 김장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올해 고추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평년 대비 22%나 감소한 상황입니다. 김장 양념 채소류 생산량은 고추는 평년에 비해서 22% 감소, 마늘은 평년 대비 7%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도매 가격은 현재 시세, 그러니까 600g에 16,000원 수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김장 의향이
배추 수급이나 가격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추나 마늘 등 양념 채소 가격 변동이나 김장을 금장이라 부르는 등 불안감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 등이 김장 여부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추가 소비자들이 가격적으로 제일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고추를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좀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예년보다는 좀 줄 것 같아가지고. 해마다 김치 수입이 늘고 있고 지난해보다 배추값을 못 받는 것이 기정사실이 됐는데 올해 김장 수요마저 줄어든다면 배추 농가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문제입니다. 11월 배추 도매 가격 전망치는 전년 대비 포기당 약 43%가 떨어졌고 12월 가격 역시 전년 대비 약 70%나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는 12월 도매 가격이 전년 대비 90%나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반절의 가격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여전히 올해 김장 포기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내 농가들의 근심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상황을 감안해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농가들은 수치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해 전국 가금 농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인데요.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과 지자체들은 방역 대응 수위를 대폭 높였고 농협 차원에서도 전사적인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손현진 기자입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전국 가금 농가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발생한 AI는 항원이 처음 발견된 지 불과 수일 만에 가금 농장으로 번지면서 대규모 피해로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시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날아들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대응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27일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행동 지침에 따라 심각 단계에 준하는 대응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들도 AI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빅데이터 기반의 위험도 분석을 통해 농가 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주요 철새 도래지와 인근 가금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 예찰을 확대했습니다. 또 충북은 고병원성 AI 긴급주의보를 발령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차량이 못 미치는 그러한 장소나 지역에 대해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좀 꼼꼼하게 소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AI 긴급주의보 발령 안에 이제 들어가 있고요. 전통시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저병원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린 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유통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전북은 주요 철새 도래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AI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 농가에는 사육 제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4개월간 도내 오리 농가 46곳에 있는 78만 1000마리를 대상으로 하며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총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편 농협 차원에서도 AI 방역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27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지역축협조합장 등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의 AI 방역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농협 측은 이날 생석회 50톤과 소독약 270kg, 방역복 135박스 등을 현장에 전달하고 전사적인 방역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농축협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농협중앙에서도 방역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강화된 방역 조치와 지원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가금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흘러들어갈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우유와 유제품 얼마나 드십니까? 드시는 치즈의 원산지는 확인해 보셨는지요? 우리나라의 원유 자급률이 최근 10년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산 원유 소비는 감소하고 외국산 유제품 수입은 폭증했기 때문인데요. 수요기획 위기에 처한 낙농산업의 현실을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원유 자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 원유 자급률은 2009년 69.5%에서 2019년 48.5%로 지난 10년간 2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자급률이 줄어든 건 최근 10년 사이 원유와 유제품 수입액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원유 수입량은 2009년 95만 9천여 톤에서 2019년 230만 3천여 톤으로 무려 14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원유 소비량 또한 303만 6천여 톤에서 422만 7천여 톤으로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원유 소비량 증가분의 대부분을 수입 제품이 차지한 겁니다. 원유 소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여기에 국산 원유가 쓰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수입 원유가 치즈, 분유 등 가공 유제품 생산에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렴한 값을 앞세우는 만큼 유업체가 수입 원유를 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수입 제품이 조금 이제 좀 가격이 저렴을 하다 보니까 유업체에서 이제 그쪽 위주로 좀 이제 사용 빈도를 좀 높인 것이고 한 3분의 1. 실제로 최근 10년간 원유와 유제품 수입액은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1,600억 원을 넘는 실정입니다. 반면 수출액은 17억 달러, 우리 돈 1조 9천억 원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5배 이상 많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건 2026년이면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유제품 수입 관세가 철폐돼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 낙농가들한테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6년에 가면 한미 FTA에 따라서 유제품 수입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낙농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 사이 원유를 공급하는 국내 젖소 사육 마리수는 2009년 44만 마리에서 2019년 40만 마리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낙농가 수 역시 6,767가구에서 6,186가구로 9%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우유급식 중단 등으로 낙농업계는 원유 수급 조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원유 자급률이 낮춰지는 건 막아내야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제품 소비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자급률이 떨어지면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이미 하늘길과 뱃길이 막힌 사태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낙농가 보호는 물론이고 수급 조절을 위해서라도 원유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화재 중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겨울에서 봄철, 농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사고가 화재인 만큼 정부는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지난 5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123헥타르, 축구장 172개에 달하고 재산 피해액도 37억 원에 이릅니다. 2015년 2월 삼척시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부터 나흘간 지속된 바 있습니다. 당시 화마는 산림 52헥타르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두 화재 사건의 원인은 화목 보일러입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는 총 19,210건입니다. 이 중 화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3,771건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주로 농촌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땔감으로 이용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목 보일러는 온도 조절 장치가 없는 터라 과열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 화목 보일러는 다른 난방기구보다 화재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농촌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일교차가 커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난방 사용률이 늘어나는 만큼 소방청이 화목 보일러 화재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방청은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연통이 타기 쉬운 천장과 맞닿아 있을 땐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보일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아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보일러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고 나무 연료를 넣은 후에 투입구를 꼭 닫아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화목 보일러 관리 부주의로 인한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 시간입니다. 오늘은 11월 육개와 쌀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먼저 쌀 생산과 가격 전망입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단수가 감소했고 재배 면적도 줄어들어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이 3% 정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한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이 전년보다 감소하면서 쌀 가격은 올랐는데요. 10월 15일 기준 쌀 가격은 전년보다 13.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11월과 12월 쌀 가격은 10월 대비 약보합세로 전망됩니다. 중만 생종 출하 증가와 소비 감소, 그리고 정부 재고량을 고려하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요. 따라서 농가에서는 수확 시기에 맞춘 출하로 가격 하락 위험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육개 11월 전망입니다. 먼저 육개 사육 마리수는 평년보다 증가할 전망이고요. 또 하반기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아 12월 사육 마리수도 평년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 육개 도축 마리수도 평년 대비 증가할 전망인데요. 하지만 삼개나 토종닭 사육 감소로 전체 도개 마리수는 지난해보다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11월 생계 유통 가격은 평년보다 하락하고 전년보다는 올라갈 전망입니다. 육개 사육과 도축 추이를 종합해보면 종개와 성개 사육 마리수 증가로 병아리 공급 과잉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병아리 입식과 종란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는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장마와 태풍 피해에도 불구하고 황금빛으로 물든 농촌 들녘을 보고 있으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11월에도 우리 쌀과 우리 농산물로 건강과 면역력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농길라잡이 농업관측이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농민공익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의 농민 외에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양봉농가 500가구와 어가 5,000가구까지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709억 원을 편성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민 공익수당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는 데 이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더 나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지속가능한 농업용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총 사업비로 1,362억 원을 투입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32,755헥타르 면적에 지하수 관정 58개소, 용천수 6개소, 광역저수조 54개소 등을 개발하고 평야 지역에는 472km의 용수로와 함께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함은 물론 보다 효율적인 급수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서영암농협이 지역 유기농쌀 브랜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서영암농협은 앞서 31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 친환경쌀 유통센터를 완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유기농쌀 가공식품업체 판로 확보 등 대형 수요처 발굴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가 규합을 통해 연간 생산량도 기존 2,400톤에서 5,000톤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역 유기농쌀로 수도권 학교급식 시장을 뚫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며 서영암농협의 판로 개척 활동을 측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저수지 757곳 가운데 83.6%인 633곳이 축조한 지 5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시군 관리 저수지 97곳은 보수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도는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해 정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저수지 보강 공사를 시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